어머니, 아버지,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내가 지금껏 살아온 시간이 얼만데 이 나이에 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애들한테, 세상한테 부담만 되는 건 아닐까? 괜찮아요. 그런 생각 누구나 해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에 잠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다.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60세면 인생의 황혼기라고 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섰고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간도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골든타임입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쌓아온 지혜와 경험, 그게 바로 여러분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젊은 세대가 가지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인내심, 책임감, 삶의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성. 이런 것들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귀중한 자산이거든요. 오늘 저와 함께 그 무기로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어보실까요?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왜 지금 재취업을 고민해야 할까요?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우리는 왜 이 나이에 다시 일을 해야 할까요? 물론 생활비, 노후 자금 마련 등 현실적인 이유도 있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자존감과 삶의 활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르신이 그러시더군요. 일 안 하고 쉬는 것도 좋긴 한데 하루하루가 너무 허전해. 맞아요. 일은 단지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내가 이 사회에서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재취업이 가져다주는 5가지 변화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경제적 안정감.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현실, 솔직히 인정해야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은 그대로니까요. 하지만 월 50만 원, 100만 원이라도 추가 수입이 있다면 훨씬 여유롭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 관계의 확장. 집에만 있으면 만나는 사람이 한정돼요. 하지만 일터에서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세 번째, 건강한 생활 리듬.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의외로 이게 건강에 큰 도움이 돼요. 몸도 마음도 더 활기차집니다. 네 번째, 자존감과 성취감. 나도 뭔가 할 수 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 이런 감정이 사람을 얼마나 젊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다섯 번째, 새로운 배움의 기회. 일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지식을 쌓게 됩니다. 뇌과학자들이 말하길 새로운 배움은 뇌의 노화를 늦춘다고 해요. 결론적으로 내가 가야 할 곳이 있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이 단순한 사실이 사람을 얼마나 살아있게 만드는지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시대가 바뀌면서 시니어 재취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과 달리 기업들도 시니어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직원들보다 더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오랜 사회생활로 쌓인 노하우와 위기 대응 능력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이죠. 젊은 직원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해주는 든든한 멘토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서비스업에서 시니어의 친근함과 진정성은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의 극작가이자 사상가였던 조지 버나드 쇼의 명언을 떠올려 볼게요. 인생은 자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만드는 것이다. 이 명언은 우리에게 나는 이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규정짓기보다는 끊임없이 나는 이제부터 어떤 사람이 될까?
를 고민하며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의미를 줍니다. 지금 우리는 이 나이의 몰이 아니라 이 나이니까 더 멋진 내가 될 수 있다고 말해야 할 때입니다. 평범한 분들의 특별한 도전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75세 김영희 어르신, 시니어 바리스타예요. 집에서 손주만 돌보던 평범한 할머니였던 김영희 어르신,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시면서 우울감에 시달리셨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길고 무료했어요. TV만 보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러던 중 복지관에서 시니어 바리스타 교육 공고를 보게 되셨죠. 처음엔 망설이셨대요. 내가 이 나이에 커피를? 손도 떨리는데? 하지만 용기를 내어 교육을 받기 시작했고 3개월 후 동네 카페에서 일하게 되셨습니다. 커피 내리는 게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요. 손님들이 할머니가 내린 커피가 제일 맛있다고 하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요즘엔 아침마다 옷도 예쁘게 차려입고 출근하는데 자신이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지금은 단골 손님들과 정도 들고 커피 만드는 새로운 레시피도 연구하고 계시다고 해요. 무엇보다 우울감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68세 최경자 어르신, 시니어 행정 보조. 평생 가정주부로만 살아오신 최경자 어르신,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후 사회와 단절된 느낌을 많이 받으셨대요. 남편은 퇴직해도 친구들이 있고 할 일이 있는데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사회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느낌이었어요. 처음엔 마우스 클릭도 버거웠지만 컴퓨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서 지금은 복지관에서 서류 정리와 문서 작성을 척척 해내는 시니어 행정 보조가 되셨습니다. 첫 달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젊은 직원들 따라가려고 악착같이 공부했죠.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손주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내가 제일 즐거워요. 이제는 다른 시니어분들께 컴퓨터를 가르쳐주는 보조 강사 역할까지 하고 계세요. 가르치는 것도 이렇게 보람 있는 줄 몰랐어요. 72세 이정호 어르신, 어린이집 교통안전지킴이. 40년간 버스 운전을 하셨던 이정호 어르신, 퇴직 후에는 무료에서 하루 종일 집에만 계셨대요. 운전은 평생 해왔으니까 자신 있었는데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더라고요. 아내도 하루 종일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뭐라도 해라고 하고 운전 경력을 살려 어린이집 앞에서 아이들의 등하교를 돕는 교통안전지킴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하며 인사하고 손 흔들어주고 이 일이 내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이에요. 40년간 버스 운전할 때보다 더 뿌듯해요. 지금은 주변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러브콜이 들어올 정도로 인기 만점이시라고 해요. 66세 박순자 어르신, 요양보호사. 남편의 치매를 5년간 돌보셨던 경험을 살려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신 박순자 어르신, 남편을 돌보면서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경험이 어르신에게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같은 아픔을 겪는 가족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현재 요양원에서 일하시면서 특히 치매 어르신들을 돌보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계세요. 젊은 요양보호사들과는 다른 저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어르신들도 저를 더 편안해하시고 가족들도 저를 신뢰해주세요. 이 일을 통해 제 상처도 치유되는 느낌이에요. 69세 김철수 어르신, 실버택배. 평생 사무직으로 일하셨던 김철수 어르신, 퇴직 후 운동 부족으로 건강이 악화되셨는데 실버택배를 시작한 후 오히려 더 건강해지셨어요. 처음엔 체력이 걱정됐는데 천천히 하면서 적응해 나가니까 괜찮더라고요.
걷는 양도 늘어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니까 건강도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택배를 받는 분들의 고마워하는 모습을 볼 때 큰 보람을 느끼신다고 해요. 이처럼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경험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첫 걸음을 내딛는 용기예요. 시니어를 위한 직업 교육 이렇게 많습니다. 혹시 이 나이에 내가 뭘 배워 하셨나요? 하지만 요즘은 국가와 지자체가 시니어 교육에 아주 적극적이에요. 정부에서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시니어 일자리 창출과 교육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이제부터 국가 지원 교육 프로그램 알려드릴게요.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 컴퓨터 기초과정, 바리스타, 요양보호사, 간병사, 사회복지사, 주택관리사, 베이비시터 등 시니어에게 인기 있는 과정이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국비 지원으로 교육비 부담이 거의 없고 교통비, 식비까지 지원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시니어 과정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취업 연계까지 지원해주는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입니다. 지역복지관 문화센터 교육, 디지털 역량 강화, 스마트폰 활용법, 카톡, 사진, 인터넷 쇼핑, 키오스크 사용법, 온라인 뱅킹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교육을 배울 수 있습니다. 창작 활동, 요리, 수공예, 미술치료, 원예치료 등 취미와 연결된 활동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신종직업 교육, 시니어 유튜버 과정, 1인 방송 편집 교육, SNS 마케팅 같은 요즘 시대에 맞는 교육도 들을 수 있어요. 온라인 교육 플랫폼 KMOC 한국형 무료 온라인 공개 강좌입니다. 대학 수준의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 특화 과정도 다수 개설되어 있어요. EBS 평생교육원 검정고시부터 전문 자격증까지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며 TV로도 시청 가능해서 접근성이 좋습니다. 민간 교육기관 대형마트 문화센터,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에서 생활 밀착형 실용 교육을 저렴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종교기관 교육 프로그램, 교회, 절, 성당 등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나이 들어 공부하면 머리에 안 들어온다고요? 그건 옛말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학습은 뇌의 신경가소성을 높여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지금 배우는 건 경쟁이 아니라 삶의 즐거움이자 건강한 노화의 방법입니다. 시니어에게 맞는 일자리 이렇게 찾으세요. 배우기만 하고 끝나면 아쉽죠? 그럼 그 배운 기술로 어떤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시니어에게 적합한 일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고 많습니다. 첫 번째, 경험을 살리는 전문 일자리. 오랜 연륜은 청년들보다 더 큰 자산입니다. 실수를 줄이고 위기 상황에 침착하게 대응하는 능력은 경험에서 나오거든요. 퇴직 교사는 시니어 강사나 방과 후 교사로, 전문직 경력자는 평생교육원 강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회사 경력자는 인사회계 도우미, 사무보조로, 공무원 경력자는 시니어 행정 컨설턴트, 민원 안내원으로 재취업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시설관리, 안전점검으로, 운전 경력자는 셔틀버스 기사, 택배 기사로 일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실용기술형 일자리. 건강도 챙기고 소득도 챙기고 보람까지 얻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바리스타, 편의점이나 마트 매장 관리, 호텔 클리닝, 세탁소 도우미 등 친근함과 성실함이 필요한 일자리입니다. 요양보호사, 간병 도우미, 베이비시터, 반려동물, 돌봄 등 풍부한 경험과 따뜻한 마음이 가장 중요한 분야입니다. 실버택배처럼 가벼운 물건을 배송하거나 지역 심부름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실내 정원 관리사, 청소 전문가, 세차 서비스 등 전문성을 갖추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 사회공헌형 일자리. 남을 돕는 일이 곧 나를 살아있게 하는 일이 됩니다. 사회공헌을 하면서 동시에 소득도 얻을 수 있어요. 숲 해설사, 환경지킴이, 재활용, 분류 등 자연과 함께하는 일자리입니다.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 지하철역 안내 도우미, 아파트, 경비 등 지역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치매 예방 프로그램 지원, 독거노인 안부 확인, 아동급식 지원 등 따뜻한 마음으로 봉사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창업형 일자리.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소자본 창업이나 프리랜서 활동도 가능합니다. 소자본 창업으로는 반찬 가게, 떡 가게, 김치 사업 등 평생 쌓아온 손맛을 살려볼 수 있습니다. 청소 대행, 과외교사, 외국어 번역 등 전문성을 활용하는 분야입니다. 온라인 비즈니스로는 블로그 운영, 온라인 쇼핑몰,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배워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 나이에 뭘 해? 가 아니라 내 경험을 어디서 쓸까? 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40년, 50년 경험은 그 자체로 큰 경쟁력이에요. 이와 관련해 미국의 작가이자 철학자였던 랄프 왈도 에머슨의 명언을 기억해 주세요. 인생은 우리의 꿈과 희망을 포기하는 순간부터 멈춘다. 이 명언은 우리가 나이를 핑계로 새로운 시작을 망설이는 대신 끊임없이 꿈과 희망을 품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재취업은 그 꿈과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일자리 정보 어디서 찾나요? 그럼 어디서 정보를 찾아야 할까요? 여러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들을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정부기관 및 공공서비스.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전국시군구에 지부가 있어요. 개인별 취업 상담부터 직업 적성 검사, 각종 교육 프로그램 안내, 취업 후 사후 관리까지 지원합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시니어 일자리 사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노인 일자리 통합 정보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워크넷,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인 워크넷에서도 시니어 키워드로 검색하면 다양한 시니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역 기반 서비스. 지역 행정복지센터, 우리 동네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시니어 일자리 전담 상담사에게 직접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복지관, 복지관은 시니어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 인맥을 쌓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벤자민 프랭클린의 명언을 꼭 기억하세요. 미래를 보려면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미래를 향해 걸어가라. 이 말은 우리가 과거의 영광이나 실패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재취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아주 멋진 걸음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늘 저와 함께 시니어 재취업에 대해 알아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나도 저렇게 해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셨다면 저는 오늘 제 역할을 다 한 것 같아 정말 기쁩니다. 기억하세요. 65세에서 80세는 은퇴가 아니라 두 번째 청춘을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용기 내어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다시금 활력과 기쁨으로 가득 찰 거예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